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우리 패러럴 컴퓨터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기법과 명령어 분할 방법을 적용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플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류 기법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4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출제되었었던 문제를 풀면서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뒤에 427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요 그림이 있는데요. 병렬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이제 명령어와 데이터 스트림을 어떻게 나누느냐,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프로세서의 형태를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개념은 이제 파이프라인 기법을 이제 보통 쓰는데 기본적으로 명령어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분할을 시켜요. 즉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OP 코드와 오퍼랜드를 이제 나눠서 OP 코드와 데이터를 동시에 또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4단계 프로세스로 나눈 그거를 이제 명령어와 데이터로 나눠서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명령어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나누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프로세서를 하나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그림의 가장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단일 프로세서. 그래서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 이 스트림은 이제 연달아 들어오는 거니까 명령어와 데이터를 구분을 하는데 명령어를 순서대로, 그 다음에 데이터도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파이프라인 기법을 쓰지만 명령어와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법이에요. 이제 이거는 파이프라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우리 이제 단일 프로세서. 요즘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다 이렇게 돼 있고, 요보다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명령어를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고 데이터들을 나눠요. 그렇죠? 데이터들을 멀티플 스트림으로 나눠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는 순서대로, OP 코드는 순서대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좀 빨라지겠죠?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벡터, 데이터를 벡터로 이제 분리시켜서 1번 행, 2번 행, 3번 행. 데이터를 n개 행으로 나눠서 동시에 쫙 보내면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벡터 프로세서 또는 배열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제 배열 프로세서나 벡터 프로세서는 명령어 스트림을 순서대로 처리를 하지만 데이터는 여러 개의 벡터 또는 배열 프로세서를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고 명령어 OP 코드를 이제 여러 개로 나누면 또 되지 않냐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멀티플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인데 이 방법은 이제 많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쓰진 않아요. 즉 명령어를 여러 개 보내더라도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법은 성능에 그렇게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구조로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론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있고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속도가 빠른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명령어도 나누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이제 쪼개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속도를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MIND 방법이고, 이 방법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보다 가장 빨리 이제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병렬이 직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나눠서 구축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요 병렬 프로세서들의 기억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억 장치들을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주기억 장치를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을 공유해서 쓰는 방법이 공유 기억 장치고, 기억 장치마저도 좀 분산해서 쓰자. 여러 개로 또는 하나를 이제 아예 나눠서 이제 쓰는 방법이 분산 기억 장치. 우리가 클러스터링 방법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분산 기억 장치 병렬 컴퓨터 프로세서 방법으로 다중 명령어와 다중 데이터 스트림 방법을 쓰는 대표적인 MIMD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공유 기억 장치, 이제 기억 장치를 공유하는 건데, 그 메인 메모리를 공유하는데 얘를 대칭적으로 대칭 다중 프로세서라고 하는 시메트릭 멀티플 프로세서, 대칭적으로 이제 명령어나 데이터들이 프로세서를 공유하는 방법과 non-uniform, NUMA가 non-uniform 메모리 액세스, 그렇죠? 그래서 대칭적으로 하지 않고 균일하지 않게 많이 쓰는데 많이 할당하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요 시메트릭이냐 아니면 non 유니폼이냐 이렇게 또 기억 장치를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플린이라는 컴퓨터 학자가 구분한 방법인데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427페이지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단일 명령어와 단일 데이터 스트림을 우리가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서 출발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명령어라든지 데이터를 좀 나눠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공유해서 쓰자, 이제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뒤에 옆에 세 가지들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다중 명령어 데이터 스트림들이 기억 장치를 공유해서 쓸 거냐, 분산해서 쓸 거냐, 공유하는데 대칭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많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난 유니폼하게 할 거냐를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병렬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4주차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자주 좀 출제되는 문제를 좀 보면, 우리가 명령어죠, 인스트럭션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 인터럽트 종류, 연산자의 수와 종류, 데이터 구조, 주소 지정 방식죠. 정답은 이제 뭐죠? 인터럽트 종류죠. 그래서 그 인터럽트 종류에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고려를 이제 하진 않아요. 연산자가 많아지면 높이 코드를 이제 더 많이 할당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가 오퍼랜드의 구조에 비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에 직접 주소 방법이냐 간접 주소 방법이냐에 따라서 주소 지정 방식이 적용을 해서 인스트럭션을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인터럽트 종류는 설계 과정에도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여러 개의 범용 레지스타를 가진 컴퓨터에 사용되며, 그 레지스타라고 하는 건 CPU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연산 후에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인스트럭션의 형식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2교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3주소 인스트럭션인 경우 X와 Y를 Z에다 저장하는 경우 3주소에 있는 어떠한 값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 데이터에 있는 주소값이 다른 데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명령어 형식은 이제 변합니다. 입력 자료들이. 그래서 3주소인 경우만 안 변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모닉스 표현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다음 마이크로 연산이 나타내는 동작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타임 동안 AD라는 거 어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BR의 어드레스를 MAR로 옮기고 IR을 거쳐서 가겠지만 어쨌든 MBR의 어드레스를 MAR로 옮기고 MAR의 메모리 값을 MBR로 옮기고 AC 값을 레지스터 값을 0으로 해서 MBR의 가져온 값을 AC에다가 더해서 AC에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CPU의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메인 메모리에 가져가는 게 스토어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거를 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로드에 대한 설명인데 즉 그 메인 메모리에 있는 MAR에 있는 주소 값에 있는 메모리 값을 MBR로 가져와서 AC를 이제 다 저장을 하는 로드하는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문제는 그 패러럴 프로세스 중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우리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이죠. 그래서 4단계 프로세스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것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우리 그 인스트럭션 그 OP 코드를 나누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나누고 얘를 병렬로 여러 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병렬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요 단일 명령어 스트림에서 다중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는 SIMD 방법이 우리 벡터 프로세서 또는 배열 프로세서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다중 명령어 스트림에서 다중 데이터 스트림을 쓰는 멀티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스트림에서 분산된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클러스터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를 이제 프로세서들이 공유할 때 대칭적으로 좀 시메트릭하게 공유하느냐 아니면 그 많이 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쓰는 장치들한테 많이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NUMA Non-Uniform Multiple Access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